2025년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평가 매뉴얼 공개. 대폭 변화됐다는데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을까?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 팀장입니다. 2025년 시설급여 평가를 앞두고 공단 홈페이지에 평가 매뉴얼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기존 매뉴얼과 다르게 대폭 개정이 되어서 많은 기관에서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빠르게 평가 지표 항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평가 매뉴얼은 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지표들은 큰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2021년에는 기관 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 보장, 급여 제공 과정, 급여 제공 결과 이렇게 5가지 대분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대분류가 아닌 평가 영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관 운영, 수급자 존중, 서비스 제공, 서비스 결과 이렇게 4가지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전 평가 매뉴얼인 환경 및 안전에 관련된 지표가 다른 평가 영역으로 통합됐겠죠. 평가 지표 개수는 2021년 50개에서 2025년은 45개로 줄었습니다. 일부 지표는 삭제되거나 합쳐졌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화면에 평가 지표 항목이 정리된 표가 보이시죠? 1번부터 살펴볼게요. 1번에 운영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표는 기존 2021년 매뉴얼과 동일합니다. 점수 1점 똑같고요. 2번 사업 계획 및 평가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사업 계획서를 이제 살펴보는 지표인데 기존에는 점수가 1점이었는데 2점으로 상향됐습니다. 다음으로 3번 운영위원회 지표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주로 이제 살펴보는데 점수가 많이 상향됐어요. 기존에 1점이었는데 3점으로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운영위원회를 놓치지 않고 좀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 4번 직원 교육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보면은 운영 규정과 급여 제공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매뉴얼에는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지표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이름이 변경됐고요. 점수는 기존 3점에서 2점으로 하향됐습니다. 다음 5번의 직원 건강관리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는지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기존에는 건강검진 지표랑 직원 건강관리 지표가 나눠져 있었어요. 각각 이제 1점으로. 그런데 이게 통합되면서 무려 4점으로 올랐습니다. 되게 높죠? 그래서 직원 이 건강관리 지표는 절대로 이제 감점을 되도록 안 받는 게 좋겠죠. 다음 6번 직원 권익 향상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 복지나 이런 처우 개선에 관련된 지표인데 기존에 1점이었습니다. 근데 3점으로 많이 상향됐고요. 그다음 7번 직원 인권보호라는 지표가 신설됐습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그리고 2024년에 재가급여 평가에서 신설됐던 지표예요. 그래서 요양원도 이 영향을 받아서 요번에 같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다음 8번 질 향상 노력이라고 해서 서비스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지 보는 지표인데 이게 과거에는 제일 끝번호 50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8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운영에 관련된 서류들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좀 더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고 공단에서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우리 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좀 푸시를 하기 위해 평가 지표 항목들이 이렇게 많이 강화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9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은 이제 원래 기존에 있었던 지표로 점수도 3점 동일하고요. 10번 낙상 예방 환경 조성도 똑같습니다. 예, 점수도 변동 없어요. 그다음 11번 재난 상황 대응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똑같은데 점수가 3점에서 2점으로 하향됐습니다. 그다음 12번 시설 안전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가 통합됐어요. 기존의 소방시설이라는 지표, 그 다음에 전기가스 설비라는 지표가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각각 2점, 2점에서 4점이었는데 통합되면서 2점으로 이제 하향이 됐죠. 그 다음 13번 수급자 보호자 참여 강화라는 지표도 기존에 있었던 지표고요. 근데 점수가 2점에서 3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 다음 14번 가족 및 지역 사회 교류 지표도 기존에 있었던 지표인데 점수가 1점에서 2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향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 기관이 보호자랑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하겠다라는 거겠죠? 다음 15번 수급자의 권리라고 해서 수급자의 개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지 노력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존엄성 및 사생활 보장이라는 지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표가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16번 개별 욕구 존중이라고 해서 이제 어르신의 개인적인 욕구를 이제 서비스에 반영하냐라고 보는 지표인데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 17번 야간 보호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지표고요. 점수는 동일하게 2점입니다. 그 다음 18번 정보 제공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이름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수급자 알 권리 보장이라는 지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표가 개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점수 같은 경우에는 2점에서 1점으로 하향됐습니다. 그 다음 19번 노인 인권 보호는 원래 기존에도 있었죠. 뭐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하는지 그리고 뭐 신체 제재는 하지 않는지 뭐 이런 거를 보는 지표인데 4점에서 3점으로 하향됐습니다. 다음 20번 생애 말기 돌봄이라고 해서 신설된 지표인데 아마 임종간호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신설되면서 2점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21번 응급 상황 대응 체계 기존에 있었던 지표고요. 근데 점수가 3점에서 2점으로 하향이 됐습니다. 아마 이제 다른 지표들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그 다른 지표들의 점수가 이제 비교적 하향이 되는 걸로 보여요. 계속 볼게요. 22번 감염 관리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소독이랑 그리고 감염병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했는지 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감염관리 활동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개정됐습니다. 점수는 3점에서 2점으로 하향됐고요. 그 다음 23번 수급자 건강관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건강진단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 지표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감염병 관리라는 이름이었는데 개정됐고요. 점수는 3점에서 2점으로 하향됐습니다. 다음 24번 통합적 사정은 인지기능 검사, 그리고 욕창, 낙상 평가, 그리고 욕구 사정을 확인하는 지표죠. 그래서 기존에 3점이었는데 2점으로 하향됐고요. 25번 급여 제공 계획 수립 및 제공 같은 경우에는 급여 제공 계획서를 이제 잘 쓰는지 보는 지표인데 기존 3점에서 2점으로 점수가 하향됐습니다. 다음 이제 26번 구강 관리, 27번 목욕 서비스는 신설된 지표인데 이게 기존에 수급자 청결 서비스라는 지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표에 있는 내용들이 세분화되면서 각각 하나씩 지표로 신설이 된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 수급자 청결 서비스 점수가 2점이었어요. 근데 이게 세분화되면서 각각 2점, 2점에서 총 4점으로 어떻게 보면 점수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28번 배설 관리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지표입니다. 근데 점수가 3점에서 2점으로 하락이 됐고요. 29번 욕창 예방 및 관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 매뉴얼에서는 욕창 예방이라는 지표랑 욕창 관리라는 지표가 각각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점, 3점에서 총 5점짜리 지표였는데 이게 통합되면서 점수가 4점으로 좀 점수가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30번 투약 및 약품 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르신 투약 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의약품 점검은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인데 기존 1점에서 3점으로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지표가 좀 강화가 됐겠죠. 다음 31번 신체 기능 프로그램은 신설된 지표입니다. 기존 요양원 평가에서는 인지기능 프로그램, 여가활동 프로그램만 확인했는데 이제는 신체기능 프로그램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 신체 기능 프로그램이 신설되다 보니까 인지 기능 프로그램, 여가 활동 프로그램 점수가 이제 하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34번도 신설된 지표입니다. 기능 회복 훈련 계획이라고 해서 어르신의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능 회복 훈련을 계획하는지 보겠다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물리치료라는 지표가 삭제되고 이 기능 회복 훈련 계획을 신설한 걸로 보여요. 그다음 35번 기능 회복 훈련이란 지표는 기존에 있었는데 점수가 1점에서 3점으로 올랐습니다. 아마 34번 지표와 연계해서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점수가 올랐다라는 거는 뭔가 좀 더 지표가 어, 강화가 됐겠죠? 그다음 36번 관절 구축 예방도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뭐 관절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볼 것 같아요. 그다음 37번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지표이고요. 점수 동일합니다. 사례 관리도 동일하고요. 간호 및 의료 서비스도 기존에 있었던 지표고 점수 동일합니다. 40번 체중 관리, 41번 백신 접종률이 이제 신설된 지표인데 기존 평가 지표에 아예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예 새롭게 나온 지표라서 평가를 준비할 때 이 두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신경 써야 되겠죠? 그래서 체중 관리를 하고 어르신 환절기 관리,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라고 하는데 뭔가 작성해야 될 서류가 추가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 42번 욕창 회복 관리라고 해서 어르신 욕창이 얼마나 호전이 됐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는 건데 기존에 욕창 현황이란 지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표가 개정된 겁니다. 점수는 동일하고요. 다음은 43번 장기 근속 현황이라고 해서 신설된 지표인데 기존에 경력직이라는 지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장기 근속한 사람이 몇 명인지 백분율을 뭐 따져보겠죠. 그래서 점수를 이렇게 매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4번 식사 간식 제공 결과라고 해서 어르신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보겠다라는 건데 기존에 식사 제공이라는 지표가 있었습니다. 이 지표가 개정이 된 걸로 보이고 점수가 4점으로 높습니다. 아마 좀 더 까다로워졌겠죠. 점수가 높다라는 거는. 그다음 45번 서비스 만족도 조사 유선은 기존에 있었던 지표이고요. 점수는 3점으로 동일합니다. 보호자한테 이제 전화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지표죠. 간략하게 평가 지표 이름과 내용만 살펴봤는데 많이 바뀌었죠. 2023년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보면 평가 운영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대표님, 실무자님께서 평가 개정안을 보고 놀랐을 것 같아요. 현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확정안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025년 시설급여 평가 매뉴얼이 확정되면 지표별 세부 내용 한번 다뤄볼게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 주시고요. 지금까지 국회의원 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